코인 시간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간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시간으로 점심시간부터 약간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팔랐던 가격 상승만큼이나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긴 한데요. 또 오늘 미국 시간에서 CPI 발표가 되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그 경계 심리가 코인 시장 안에도 짙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던 가운데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코인 시장의 분위기 지수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해서 4% 정도의 하락폭을 보입니다. 3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되려 거래량 같은 경우는 40% 넘게 급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50억 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은 어떠했을지 현물 ETF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틀 연속으로 1억 달러 넘게 시장에 들어왔었던 ETF 시장에서 간밤에는 그 전날보다는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 매수 흐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매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방어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코인 시장의 가격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산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3% 하락세를 보입니다. 11만 7천 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고요. 12만 3천 달러까지 뉴욕 시간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내다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0만 달러 아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과 함께 13만 달러 돌파까지의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12만 달러 아래로 일시 후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000달러 위에서 뉴욕 시간대는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2,984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현물 ETF 쪽에서의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을 크게 끌어내리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 리플 같은 경우도 3달러를 오랜만에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은 전일 대비 3.5% 하락한 2.8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주요 종목들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BNB는 3.5% 하락한 93만 8,755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도지코인처럼 이 일부 민코인들에 대한 가격 하락에 조금 더 가파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지코인은 8%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264원까지 현재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외 다른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하이퍼 리퀴드는 전일 대비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입니다. 6만 6천 원 선을 달려가고 있고요. 스텔라루멘도 어제 리플과 함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8%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들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위의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1일 베트남에서 중요한 커넥트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이었을지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었던 수인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출시한 현물 ETF에서 한 달 만에 5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미국 쪽에서의 현물 ETF 소식은 전해져 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는 3.5% 정도 하락폭이 이어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 10곳에서 지난 30일 동안 16억 달러 넘게 이더리움을 매수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회사도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기관 쪽에서의 강한 수요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꼼꼼하게 시장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공부하는 시간부터 가져야겠죠.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작도 같은 것들, 추세선 그리고 그다음에 추세선의 연장된 형태인 채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작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차트에다가 다른 지표들을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서 매수, 매도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드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평균선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평균을 계산해 합의 평균을 계산해서 선으로 표현한 기술적 분석의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이 5이동 평균선, 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 기타 등등 많은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들의 숫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한다면은 5일 동안의 종가 평균의 합을 계산을 해서 5로 나눴을 때 그 선글의 가격이 점으로 찍힙니다. 5일 동안이니까 이런 식으로 5개의 점이 찍히고요. 이 5개의 점들, 종가 평균의 합들을 선으로 이으면은 5 이동평균선이 설정이 돼요.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5이동평균선이든 22동평균선이든 종가의 평균의 합을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주가의 평균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 말이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20일에 대한 이동평균선. 그러면 20일 동안에 종가의 평균의 합을 20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종가의 평균의 합을 평균치로 낸 거니까 평균적으로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다면은 평균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는 가격대, 즉 평균적으로는 사람들이 수익 중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평균적으로 20일 동안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평균 흐름을 왜 시각적으로 파악을 하는지가 중요하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게 된다면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 이동평균선인 22동평균선보다는 가격이 이제 거의 맞물려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 다른 장기 이동평균선들은 더욱더 밑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럼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중인 사람들은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평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매수 압력보다는 매도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시각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타적인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추세 추종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추세 추종은 뭐냐? 추세를 말 그대로 추종한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가격이 저점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다 하면은 상승 추세를 추종하자. 저점 높여주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자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고점 저점 내려가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하락 추세니까 사는 게 아닌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동평균선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은 1920년경 미국과 일본에서 처음 등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 논치안, 그다음에 조셉 E. 그랜빌 등등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이동평균선을 대입을 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데에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1980년대, 1960년대에서 1980년대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조셉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그랜빌 법칙이라는 것들 외에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의 개념과 다른 기본 이동 평균선인 이제 SMA,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 이동 평균선 외에도 발전된 형태인 EMA, WMA 등등의 이 가중 평균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가중 평균 기법을 사용한 EMA, WMA 등등은 뭐냐? 이동 평균선의 종가 평균의 합이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동 평균선의 기본적인 수식 자체는 예를 들어 1을 10일 동안 나눈다 그러면은 0.1이 10개가 생성이 돼야 1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이 돼요. 근데 이 가중평균 기법은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을 10개로 나눴을 때 이전의 가격보다 최근의 가격에 대한 반영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0.1부터 시작을 해서 0.1, 0.1, 0.1, 0.1, 0.1 이렇게 가서 1까지 채웠는데 이 가중평균 기법을 사용한 뭐 지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EMA나 WMA 같은 다른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맨 뒤쪽에 있는 거를 비중을 낮춥니다. 0.05, 그 다음에 0.06, 0.08, 0.1, 0.12, 0.14, 0.2 이런 식으로 비중을 최근치를 더 높게 적용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순 이동평균선만 알아도 문제가 되실 게 없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이 1980년대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2000년대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바뀌냐? 2000년대에서는 복합 전략 트레이딩을 시작을 합니다. 복합 전략 트레이딩은 뭐냐? 기술이 발전을 하고 컴퓨터도 나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이동평균선에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외에도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아니면 RSI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아니면은 기타 지표들, 상단 지표들, 하단 지표들을 같이 쓰면서 복합적으로 전략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대도 아닌 2020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혹은 복합 전략 트레이딩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 이동평균선을 통해 우리는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추세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정배열, 그 다음에 역배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뭐 초단기도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서 활용을 많이 해요.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20 이동평균선, 중기 같은 경우에는 60, 중장기는 120, 장기 이동평균선은 240 이동평균선으로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이고요. 각 이동평균선 구간은 20이 한 달, 60이 세 달, 120이 6달, 240이 12달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22동평균선이 한 달인데 20일로 사용을 하시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이 코인에 있는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들은 주식에서 가져왔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평일에만 개장을 해요. 따라서 한 달에 주말 제외한 20일 정도가 이제 한 달로서 분류를 한다, 기준으로서 잡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통해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락 추세에서 사지 말고 상승 추세에서 사셔라.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사지 말고 상승 추세에서 사셔라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상승 추세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간단해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로 20, 60, 120, 240 이동평균선 순서대로 있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즉슨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이 낮은 순서대로 정배열, 바르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정배열, 즉 상승 추세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배열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
상방압이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이동평균선의 배열 형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색깔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현재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위쪽 방향을 보고 있죠. 이 말은 즉슨 상방압이 매우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가격의 형태는 계속해서 고점 구간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일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역배열일 때는 어떻게 가격을 추세를 보느냐? 역배열은 간단해요. 단기, 중기, 장기 순서가 아니라 장기, 중기, 단기 순서대로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배열 상태가 어떻느냐? 20 이동평균선 맨 밑에, 그 다음이 중기, 그 다음이 중장기, 그 다음이 장기 순서대로 배열 상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배열이라는 말은 즉슨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힘을 못 쓰는 약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말 그대로 역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배열, 즉 하락 추세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배열이 있고 정배열이 있고, 즉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으면은 따란 추세, 즉 가격이 횡보하는 응축 구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응축 구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횡보장이라고 부르고요. 뭐 다른 기타적인 말로 한다면은 혼조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조세, 가격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구간을 혼조세 혹은 응축 구간, 비추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혼조세의 특징은 뭐냐?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명확한 지지 저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작도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작도 관점에서는 고점 같고 저점 같은 구간 뭐라 했었죠? 사각형 모양 박스권이라고 패턴을 불렀어요. 박스권의 패턴으로 가격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수렴형 패턴들,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는 삼각 수렴, 아니면은 비슷한 형태의 뭐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등등의 이제 추세가 진행되는 패턴들이 존재를 하겠고요. 이동 평균선 구간에서 혼조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에서 명확한 지지 저항이 일어나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구간을 뭐 심심하면 이탈했다가 심심하면 돌파했다가 돌파 이탈, 돌파 이탈, 돌파 이탈 하면서 무한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됩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의 팁 같은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러 보게 된다면은 명확한 추세가 없는 구간이에요. 뭐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저점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의 해당 가격대 구간을 특정적으로 방어해준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작도 관점에서 크게 보게 된다면은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삼각수렴의 형태로나.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지 저항이 명확하지도 않고 저점이 높아지고 막 낮아졌다가 막 고점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이 구간에서 매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성공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매매를 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이 이렇게 응축하고 있으면은 그냥 다른 종목 넘어가서 추세 좋은 종목 넘어가서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팁을 드리자면은 작도 관점에서의 저항선, 지지선을 설정을 하고 혹은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매물대 아니면 특정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응축 이후 폭발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응축 이후 폭발이 진행될 때는 작도 관점에서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냐 아니면은 하방으로 이탈을 하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추세가 부재라는 것은 추세가 명확하게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추세들이 명확한 추세가 나와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있겠죠. 그럼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니까 터져줄 때,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때
우리는 그 구간에서 진입을 노려서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존 활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실전으로서 넘어가서 활용을 하느냐? 먼저 지지 저항선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지 저항선은 어떻게 하냐?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가격이 터치를 해줬을 때 매수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지를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 타점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내가 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단 쪽에 있는 저항선 구간, 이동평균선 구간에 터치를 하고 매도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았구나 하면서 매도하는 전략. 내가 홀딩하고 있는 구간인데 22동평균선 아니면 62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한다? 내가 보고 있던 상승 관점이 깨졌구나. 그 구간에서 이익 실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22동평균선 구간에서의 계속해서 반등 나와주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22동평균선 구간 이탈, 저항 받아줬는데 재돌파하면서 고점 구간을 높여준 모습입니다. 그 이후 가격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22동평균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주는 모습이고요. 62동평균선 구간 기준으로서도 가격이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22동평균선,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 242동평균선 아무 이동평균선이나 상관없이 그냥 특정 이동평균선을 매매의 기준으로서 삼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네. 22동평균선에서 지지 나와주나? 진입, 그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이익 실현. 이익 실현하고 홀딩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돌파할 때 사서 홀딩하다가 22동평균선 이탈하네? 매도.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매매의 기준을 이동평균선을 통해 지지저항선으로 활용을 하면서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20과 62동평균선은 일봉 및 주봉 관점에서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기관들의 매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20과 62동평균선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활용 방법이 존재를 하느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하는 매매 전략이 또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뿐만이 아니라 보조지표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골든크로스는 뭐냐? 낮은 가격선이 그 위의 선을 위로 상방으로 교차를 해주게 된다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든 크로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래된 상승 시그널의 형태고 데드 크로스는 반대로 하락 시그널의 형태입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느냐? 자, 차트가 정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가격이 정배열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나머지 짧은 20과 62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122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해줍니다. 데드크로스를 해주니까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되는 형태로 빠져주는 모습이고요. 이 20과 22동평균선이 제일 빨리 움직이는 단기 이동평균선인데 이 22동평균선이 또 242동평균선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역배열인 형태에서 다시 정배열의 형태로 추세 전환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20, 60, 122동평균선이 이 242동평균선을 돌파하니까 또 어떻게 돼?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 이후 가격이 정배열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모습이고요. 완료된 이후 각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추세 구간에서의 지지선, 저항선 구간만 체크를 잘 해주시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로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작도 관점에서의 추세선, 채널, 박스권, 수렴들의 패턴, 쐐기들의 패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렸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에 이제 아까 역사에서 살펴봤었던 조세비 그랜빌이라는 분이 개발하신 그랜빌 매수 매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지금까지 몇 년간 전업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들과 지식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팁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 어디에서 풀어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시청하시라고 VOD 형태의 동영상 강의 형태와 PDF 전자책 파일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단에 뜨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요청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 무료 강의 파일들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전달을 공짜로 해드릴 거고요.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제가 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단기 급등 예상 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는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종목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승률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승률 플러스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고승률 유지하고 있고요. 방송 끝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들어와 보신 분들은 먼저 유리한 평단가 가져가시라고 방송 전에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 매매 지표 및 기법을 만든 이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신호등 매매 기법 같은 자료 역시 주식 코인 상관없이 모든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차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매일 오전에 시장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문가님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까지도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시장에 대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부 호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 비트코인이 ATH 갱신, 신고가를 갱신해 준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핫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제자 캔들 패턴이 윗꼬리를 길게 말아내린 영망치형 캔들 패턴, 망치를 거꾸로 들었다. 거꾸로 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도 아랫꼬리를 조금씩 말아 올려주고 있는 형태지만 이 음봉의 형태가 전날 캔들의 종가를 잡아먹는 시작가와 종가를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캔들 패턴만 봤을 경우에는 현재 하락 반전 쪽으로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오늘자 캔들 패턴이 현재 이 음봉 캔들의 형태를 아랫꼬리를 길게 다 말아 올리면서 망치형 캔들 패턴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캔들 패턴 상으로는 하락 반전 쪽으로 유리한 형태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작도 관점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 구간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정배열, 즉 상승 추세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이동평균선인 파란색 선 21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동평균선은 점점 이렇게 올라와 줄 것이고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런 식의 하락 파동을 그려주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가격과 22동 평균선이 첫 터치를 해주는 순간 응축 이후 폭발이 나와준 직후 첫 터치가 나와준 순간에서 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전 눌림 타점들을 놓치신 분들에게는 신규 매수 타점으로서의 기회가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제가 이전 최고점 구간인 112K 구간에다가 이런 점선 구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만약 가격의 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주면서 떨어져주게 된다면은 이전 최고가인 120K 그리고 22동 평균선이 만나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 신뢰도가 높고 중기보다 장기의 신뢰도가 높은데 여러분들은 이 보조지표에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선들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 상승 기울기면은 상승 시그널인데 현재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하락 기울기로 전환이 돼준 모습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구간, 감매수 구간을 이탈, 중기 같은 경우에도 감매수 구간을 이탈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관점상 상승 시그널의 형태는 현재 해소되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과열된 구간, 중기마저도 감매수 구간을 이탈한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완전한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전환된과 더불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제가 강조해드렸던 가격대인 120K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혹은 올라오고 있는 22동 평균선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비트코인의 시황 브리핑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의 차트인 토탈3 차트를 통해 이 알트코인들의 가격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3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이고요. 현재 존고점 구간을 제가 가로줄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제자 캔들 패턴 및 오늘자 캔들 패턴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 마감을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현재 역별에서 정배열로의 상승 전환이,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급락이 나와주지 않고 단기 조정의 형태를 그리면서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20과 60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240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이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최근 알트코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크게 나와준 코인들이 많아요. 따라서 현재는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잠깐의 눌림 구간을 대기를 한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상황까지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김민겸 캐스터와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 연준 그림자 의장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림자 의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우면서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나올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레이스케일이 IPO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500% 넘게 폭등세를 보인 서클이 상장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IPO에 도전을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가격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뱅가드, 마이크로스트레지 최대 주주 등극 소식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뱅가드가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트래테지의 이 주식을 2천만 주를 보유를 하면서 좀 수익을 많이 얻은 것으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소식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파월을 향해서 이 얼간이라면서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했던 상황이죠. 금리를 빠르게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그림자 의장 관련된 전략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파월 의장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게 된다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림자 의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시장 지표가 우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얼만큼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 점차 더 우리가 이 재점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 그리고 계속해서 파월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갈등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이 가상자산 운용사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서클에 이어서 서클이 500% 넘게 폭등세를 가져갔는데 이 상장 한 달여 만에 IPO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큰 부분인 이유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기반을 닦은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약 30개의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33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 이어서 지금 코인골에서 제민이나 블리시도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상자산 업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침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뉴욕 증시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암호화폐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뱅가드 소식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세계 자산운용사 2위인 뱅가드가 그동안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미성숙한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트래테이지 지분으로 인해서 좀 재미를 본 상황이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고 경쟁사인 블랙록의 성공적인 ETF 진출에도 거리를 두었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최근 랠리에서 가장 우승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 2천만 주를 보유하면서 단일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튀면서 12조 원 가까운 수익을 본 셈인데 계속해서 그동안 비관적인 입장을 펴왔던 이 미국 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완화적인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암호화폐 관련돼서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그동안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진행을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공략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관심 종목들과 히든 종목들을 어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었었는지와 진입 이후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콘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니어프로토콜, 비트코인 SV, 그다음에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각각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입 관점을 설명해드릴 코인은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비트코인 SV란 종목이고요. 비트코인 SV는 제가 먼저
지표를 토대를 해서 제가 직접 매매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에서 추세 반전 신호인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태풍 신호 이외에도 작도 관점에서의 이중 바닥인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태풍 신호, 그다음에 쌍바닥 구간의 넥라인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이동 평균선 중에서 이제 내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그랜빌 매수 매도 법칙인데, 그랜빌 매수 1법칙이라고 하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장시간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다가 완만해지면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는 추세 전환 중 강력한 시그널이 작도,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지표에서도 3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SV는 하락 추세에서 상방으로 추세 전환이 아주 강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1시간봉뿐만 아니라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도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을 통해 가격이 상승이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느냐? 아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먼저 선공개를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식의 형태로 진입가를 1차와 2차 진입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매직 관점으로서 조금 더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목표가를 통해서 디테일한 이익실현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세팅을 해서 너무 큰 손실 구간은 피해갈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진입 이후 3차 목표가 구간은 근소한 값의 차이로 터치를 해주진 못했지만 2차 목표가 구간을 이제 수월하게 터치를 해주게 됨으로써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퍼치 펭귄이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에서 초록색 구간, 즉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한 구간에서 가격이 박스권의 형태로 고점 구간 방어하고 저점 구간 방어해 주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었던 모습이에요. 박스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박스 하단부 구간 그리고 하단 쪽에 있는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저점 신호, 상승 시그널인 동그라미 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던 모습이고요. 현재 화살표 신호 이후 이 신호등 지표뿐만 아니라 4시간봉의 보조지표에서도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지금 보조지표가 진행되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닌 응축 구간을 뚫고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는 형태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입가를 1차, 2차로 나눠서 매직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목표가 구간도 1차, 2차, 3차 나눠서 디테일한 수익 구간을 챙겨가실 수가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구간을 달성을 하고 수익률 약 10.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알려드렸던 종목인 비트코인 SB와 다르게 조금 수월하게 가격이 올라와 주진 않았어요. 1차 목표가 구간이었던 21.4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 가격대인 21원 구간을 터치를 하고 조정받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 수익 구간 유지 중이고 상승 관점 유지 중이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제가 또 글을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서 안내해 드렸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절가, 진입가, 목표가만 띡 알려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진입 이후에 저의 관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상했던 3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 다음 목표가 구간을 어디에다 설정을 하는지 나의 관점이 깨지진 않았는지 깨졌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진입 이후 AS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고 난 이후에 대응 방법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하단 코드,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은 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박에 입장하셔서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저희 방송 외 시간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리뷰로서 살펴봤었던 퍼치 펭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퍼치 펭귄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어떤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게 되었느냐. 먼저 일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코인들 중 이제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기관의 ETF 신청 등의 호재 관련들과 더불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작도 관점상 보았을 때 상승 채널의 상단 구간, 이 저항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지금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심 종목으로서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에게는 이제 해당 사항이 되지 않지만, 만약 퍼치 펭귄을 진입하신 이후에 수익 구간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상단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작다 관점뿐만 아니라 제가 매매할 때 사용을 하는 이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1시간봉과 4시간봉에서 초록색 구간, 매우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도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 저점 구간에서 이 1시간봉 차트인데 이 동그라미, 화살표 등등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은 퍼치 펭귄 같은 경우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서 어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입 관점 구간은 간단해요. 현재는 가격의 조정이 약간 나아진 형태여가지고 40원대 초반대 구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 초반대 가격대인 1차 진입가 40.5원 구간에서 첫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진입 이후 가격의 조정이 진행되면은 하단 구간에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봉에서 올라오는 60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20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의 가격대가 38원 구간이에요. 따라서 1차 진입은 40.5원 구간, 2차 진입은 30.8원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평단가를 매집하는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현재 구간,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이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진입 관점이 이 채널의 상단부 구간 돌파 리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진입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진입 관점이 깨지는 구간의 가격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9원에다가 설정을 할 것이고요. 36.9원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저점 구간을 깨고 이 추세선 내부로 재차 진입을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상승 관점이 깨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입 이후 목표가, 익절가 구간은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지금 제가 매물대 구간에다가 이 수평 저항선을 설정을 해 놓았어요. 따라서 이 수평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도달하는 구간, 가격대 44.13원인데 44.14원보다 살짝 낮은 가격대인 44원에다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줄 것이고요. 이전 고점 구간과 이제 파동의 되돌림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할 겁니다. 0.618 구간 및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 구간은 0.75 구간이에요. 그럼 0.75 구간의 가격대가 53.14원에 형성이 되었는데 53.14원보다 살짝 낮은 가격대인 52.9원에다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퍼치 펭귄이라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에 대한 진입 관점이 추후에 깨지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형태로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전략 익절하는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떠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야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추후 AS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도 전체 승률 90% 이상인 단기 종목들 방송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공개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 무료 배포,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시황을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익절하고 어디에다 손절해야 될 때까지 오전과 오후에 맞춰서 브리핑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5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같이 매매하면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멘트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